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최초고 또 세계 최초.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에서 친환경 연료 추진 연구센터를 맡고 있는 강희진이라고 합니다. 원래 연구소에 들어오기 전에 해군 함정 설계를 해왔었어요. 그 연구소 들어와서는 이제 안전기술 개발을 좀 많이 해왔었는데요. 최근 많은 선박 사고가 있었고 또 참사를 통해서 많은 희생자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기술들이 실용화되었나 살펴봤더니 설치 비용이 비싸거나 유지 보수가 어려워서 배를 운용하는 분들에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기술이 개발되고 나서도 실용화되지 않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기존 유럽 기술 대비 어떻게 비용을 좀 줄이고 경제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사고 시에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에서 개발된 기술입니다. 처음에는 기술 개념을 구상하고 나서 실제 어떻게 이제 좀 설치 비용이나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선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레이저 스캐닝 기술이라든가 그래서 복잡한 선내 구조를 쉽게 측정해서 어떤 삼차원 모양으로 부력 보조체, 소위 말하면 이제 에어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걸 구성할 수 있나라는 걸 검토해 봤는데 그 레이저 스캐닝 기술을 통해서 그런 가능성을 확인했고 또 이제 부력 보조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가면 이제 선박 내에서 부풀어져야 되거든요. 그때 가스를 어떻게 주입할 것인가, 어떻게 부풀릴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미 선박 내에 고정식 소화 주관이라고 해서 CO2나 질소가스를 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기술들을 조합해서 어떤 굉장히 단순하고 쉽게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직 완결된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나서 시뮬레이션을 기반해서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국제 저널에 게재를 하면서 이제 기술성을 확보를 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3개국에 이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기술적인 권리를 확보한 부분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제 좀 보람이 있었고요. 올해 초에 이제 연구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국내 6개 중소기업의 무상으로 기술 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경제적인 이익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이고 기술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기업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보람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이러한 규격과 사양을 가지고 만들면 누가 만들어도 똑같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표준이 나왔다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누구라도 그 표준에 따라서 기술을 개발하면 부력 보조 시스템이라는 것을 선박에 적용하고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인명의 안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어떤 기술을 실용화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군에서 근무할 때 국내 유수의 대학하고 기술 개발을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만 해도 기관실 내엔 되게 뾰족한 그 부분도 많고 엔진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거기서 이제 부력 보조체 같은 에어백을 터트리면 이제 에어백 자체가 손상이 되거나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중간에 이제 개발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기술 개발이 진행되면서 ICT 기술을 접목할 수 있게 되고 또 선박 내에 있는 고정식 소화주관 같은 기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게 좀 차이라면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타이타닉호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지 않습니까? 타이타닉호 사고가 나고 나서 솔라스라고 하는 국제 해상 인명 규약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대부분의 선박 안전과 관련된 법규는 굉장히 심각한 많은 인명을 희생한 사고에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럼 그런 사고의 경험 없이 어떻게 선제적으로 안전기술을 개발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부력보조체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부력보조 시스템이. 다만 지금 나와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예를 들어서 화물을 과적하지 않는다거나 횡령수를 규정만큼 넣는다거나 승객분들은 또 항해 중에 어떤 선원들의 어떤 안내를 준수한다거나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부력보조 시스템 같은 기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낮은 확률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살 때 에어백을 사용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수상 자체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광이지만요. 일단은 그런 수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술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정부에서도 우리 연안 선박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친환경 선박으로 현대화하는 과정 중에 안전성도 같이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굉장히 보람있게 생각하고요. 또 이 부분은 연구소에서도 저도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선박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다들 공감대가 있는 대의 명분이니까요. 같이 좀 힘을 모아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굉장히 즐겁고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선박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많은 분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짧은 시간 내에 되게 어렵고 또 기술을 개발하고 나서도 기술을 적용하려고 하면 관련된 법규라든가 인증 기준이라든가 많은 준비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게 좀 긴 시간이 필요한 거죠. 지치지 않고 차근차근 하다 보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저 역시 아직 부력 보조 시스템이 완결된 게 아니라 아직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좀 꾸준히 한다고 하면 저도 그렇고 다 같이 좋은 결실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부력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선박에 적용된 사례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바다에 있는 전기 자동차 같은 거죠. 전기 추진 차도선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고 어떤 신뢰성이나 안전성이 입증이 되면 점진적으로 연안선박에 확대해서 적용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22년도, 3년도 정도 되면 부력보조 시스템이 적용된 선박이 국내 연안에 운항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한테 주어진 일이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부족하지만 더 노력하고 하다 보면 동료들이나 후배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는 국내에 하나뿐인 정부 출연 연구소입니다. 저희가 방향을 잘 잡고 연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조선해양 산업의 미래도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전인 줄 모르고 그냥 일이라고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도전이 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어진 일이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저 말고도 다른 많은 연구원분들이나 기업에 계신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고 그것들이 모아지다 보니까 기술 개발로 이어진 부분인데요. 일을 할 때는 그냥 하던 일의 연장선상이었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조금 생각보다는 멀리 왔구나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예.